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쌍용 자동차의 G4 렉스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쌍용 자동차는 최근 대형 라인업을 통해서 성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렉스턴을 기반으로 개발한 픽업 트럭 렉스턴 스포츠와 이를 확장한 렉스턴 스포츠 칸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품의 판매량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은 이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의 기반 모델이 되는 렉스턴에 대한 관심은 조금 줄어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SUV 시장에서 팰리세이드라는 걸출한 또 다른 존재가 데뷔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에서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이 독보적인 존재 그리고 잘 만들어진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원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G4 렉스턴의 외형과 실내 그리고 각종 사양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4 렉스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시장에 많은 대형 SUV, 특히 수입 대형 SUV가 데뷔를 했고, 최근에는 현대 팰리세이드가 데뷔를 한 만큼 이제 대형 SUV들이 워낙 많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렉스턴은 조금 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형 SUV는 충분히 나쁘지 않은 체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실제 전장은 4850mm고 전폭도 1960mm로 상당히 넓은 품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의 이 너비를 조금 더 기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에 어지간한 성인 남성보다 키가 큰 1825mm의 전고를 갖췄으니 충분히 대형 SUV의 여유를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또한 2865mm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면 대형 SUV로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7인승 모델, 그러니까 3열 사양이거든요. 그래서 3열에 이런 시트 바리에이션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휠베이스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을 보면은 확실히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전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숄더윙 기반의 무척이나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전면 디자인이 보입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디자인된 프론트 그릴과 헤드라이트를 갖췄고요. 그리고 대신 두텁고 터프한 느낌의 전면 범퍼를 통해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측면을 보면 대형 SUV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다면, 전륜 팬더와 후륜 팬더 부분에 동일한 라인을 적용을 해서 전방과 후방이 동일한 균형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포트로닉 앞부분으로 이렇게 자리한 요 라인과 후면 부분에 요 팬더의 볼륨 라인을 통해서 차량이 우람하고 다부진 느낌을 잘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C필러의 형상이라던가 D필러의 형상, 트렁크 루프 라인의 형상은 전형적인 대형 SUV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렉스턴 고유의 엠블럼이 적용된 휠이 또 적용되어 있어서 대형 SUV 혹은 렉스턴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후방을 보겠습니다. 후방의 경우에는 균형감 있고 여유로운 그런 체격을 연출하기 위해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양 끝으로 밀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렉스턴 고유의 엠블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G4 윙 엠블럼과 렉스턴 레터링을 통해서 차량의 전체성을 확인하고 있고요. 후면 범퍼 또한 좌우로 최대한 차의 전폭을 넓게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한 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크롬 가니쉬를 끝으로 살짝 말아 올리면서 전체적인 균형감과 크기감 그리고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세련되거나 아주 미래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쌍용 자동차의 감성과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면서 대형 SUV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렉스턴의 실내 공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위 트림인 헤리티지 사양으로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투톤 가죽 시트가, 그러니까 베이지 톤의 가죽 시트가 빠진 것이 좀 아쉽긴 한데, 이 모노톤의 이 딥 그레이 컬러의 시트와 대시보드 구성이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다이아몬드 퀼팅이 적용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만족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에는 길고 두껍게 뻗은 우드 패널을 통해서 차량의 중량감과 이 차량이 어떠한 포지션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요소별로 본다면 4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이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좌우 스포크에는 펑션 버튼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좌우 대칭의 센터 페시아는 큼직한 버튼 구성을 통하여 사용성의 우수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USB 포트와 파워 아울렛이 있고요. 통풍 및 히팅 시트 버튼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어 시프트 레버는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 수동 변속 모드가 바로 이 옆에 있는 토글 버튼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나 라고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아래는 사륜 구동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자리하고 있어서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고 또 AWD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쌍용 자동차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렉스턴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계기판인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한 비주얼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워낙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되다 보니까는 이 계기판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을 만큼의 너무나 많은 이 속도 클러스터 테마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많았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개편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여러 개의 기능을 그냥 한데 모아놨다라고만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정말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도 뭐 외부에서 가져온 거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기능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라디오, DMB, 블루투스 오디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등 다양한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양한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매뉴얼을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화면까지 있으니 차량이 아직 낯선 분들에게도 좋은 차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열 공간의 여유도 상당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트의 크기도 넉넉한 편이고요. 또 쿠션감이나 고급스러운 느낌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레그룸은 물론 헤드룸에서도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체격이 큰 탑승자라도 G4 렉스턴의 실내 공간에서 답답함이나 아쉬움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시트에도 다이아몬드 퀼팅이 적용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만족감과 시각적인 매력을 한층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렉스턴의 2열 공간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휠베이스가 길고 또 전폭과 전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2열의 전체적인 공간이 상당히 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그룸도 그렇고요. 헤드룸 부분에서도 충분한 여유를 보이고 있고 또 트림 자체가 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이러한 디테일들 그리고 시트의 마감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렉스턴의 경우에는 2열 시트의 리클라이닝 각도가 상당히 깊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이만큼 눕혀지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할 때 마치 누워서 이동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유를 확보할 수 있어 2열 탑승자에게 정말 높은 만족감과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3열 공간을 한번 볼게요. 3열 공간은 기본적으로 시트의 크기라던가 쿠션감은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열 공간에 레그룸이 그렇게 넉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앉을 경우에는 살짝 웅크려 앉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물론 이제 어린 유아들이나 자녀들이 타기에는 나쁘지 않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굳이 3열을 모두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열과 2열에 중점을 맞추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3열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3열 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외 활동을 한다거나 다양한 좀 그런 적재물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3열 사양보다는 2열 사양, 그러니까 5인승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3열을 사신다 하더라도 3열 시트는 대부분이 폴딩된 상태로 운영하시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렉스턴의 실내 공간, 그 캐빈룸은 상당히 여유있고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과 3열 시트를 모두 폴딩할 때 확보가 되는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또 트렁크의 게이트 형상이라던가 트렁크 공간의 전체적인 형상 덕분에 부피가 크고 또 각이 진 짐들도 효과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G4 렉스턴은 단순히 대형 SUV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한 그런 도구로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G4 렉스턴은 본닛 아래에 최고 출력 187마력과 42.8kgm의 토크를 내는 2.2L LET 디젤 엔진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공급하는 7단 자동 변속기, 즉 이트로닉을 적용하고 쌍용 자동차의 사륜구동 시스템인 후보트로닉을 통하여 4바퀴로 출력을 전달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출력이 아주 탁월하거나 혹은 강렬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현재 쌍용 자동차가 제안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디젤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렉스턴은 리터당 10.1km의 복합 연비를 확보했고요. 각각 9km와 11.8km의 도심 및 고속 공인 연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렉스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지금 렉스턴 브랜드에서 가장 힘이 약해 보이는 게 바로 이 G4 렉스턴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엄연히 대형 SUV로서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팰리세이드가 사실 차를 살펴보고 타보면은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렉스턴은 제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이니까 이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했었는데, 실제 디자인이라던가 공간의 구성이라던가 패키지, 그리고 품질, 그리고 주행에 관련된 모든 것까지 경험하고 나면 기대보다 조금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렉스턴은 경쟁력 있고 당위성이 있는 선택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사실 저는 아직 팰리세이드로 오프로드 주행을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적어도 쿼드 프레임 방식과 전통의 사륜구동 명가로 불리고 있는 쌍용 자동차 이 G4 렉슨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실제 제가 여러 곳에 오프로드 주행을 하면서 이 렉스턴의 오프로드 주행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또 그 실력을 검증해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오프로드 주행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 안정감이라던가 혹은 오프로드 주파 시에 운전자가 느끼는 만족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V6 디젤 사양이 도입되거나 혹은 조금 더 고배기량의 가솔린 사양도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사실 제가 경험해본 범위에서는 2.2 LET 디젤 엔진으로 충분한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또 조금 더 터프한 이미지, 다부진 이미지,
를 가져갈 수 있는 대형 SUV로서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쌍용자동차 렉스턴에 대한 고질적인 좀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부분은 구매를 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체크를 해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는 구매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G4 렉스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뭐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참 잘 만든 차량이고, 또 SUV의 명가, RV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쌍용자동차의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최신의 매력과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카올릭 김학수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